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4도 사이로 출발해 출근길 추위가 느껴졌는데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다시 유행인 만큼 도톰한 옷 꺼내 입으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요.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청명한 가운데 모레부터 기온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대안으로 관계 인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월 삼도리 마을 이야기 들어보고요. 원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움직이는 홍보대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서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3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900억 원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소 원인은 교육부가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감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까지 강원도 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 일부를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찬성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 찬성 비율은 강원, 제주 권역이 85%를 넘어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13%가량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원주시가 이달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나섭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과 65세 이상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입니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강원도 지부의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진행되는데요. 의심 환자에게는 추가 검사와 치료를 연계해 줍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으로 관계 인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월 삼도리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삼도리 마을 안충선 이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삼도리 마을 이름부터 참 인상적인데요. 박힌 돌, 굴러온 돌, 그리고 굴러올 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이름의 뜻과 함께 마을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마을은 그 영월군 맨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예. 원주시 그 신림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삼도리 마을은 한 12년 전에 이제 명칭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박힌 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주민, 굴러온 돌은 귀농귀천인, 굴러올 돌은 예비 귀농귀천은 이렇게 세 개의 돌을 의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약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귀농 귀천인이 증가를 해가지고요. 예. 현재는
주민이 238명 중에 굴러온돌이 95%에 이르고 있는 이제 귀천인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마을의 이름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삼돌이 마을이 결국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또 예비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삼돌이 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저 역시 이제 18년 전에 귀촌을 하면서 이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귀천인들은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귀천인의 마을로서 우리가 이거를 꼭 좀 과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021년도에 첫 개강을 이제 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 또한 전국에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교육생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장님께서 겪으셨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삼돌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10월 24일 삼돌이 학교가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국기 교육 과정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고 참여한 귀농귀촌 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 삼돌이 학교는 매년 이제 장기 교육 8박 9일짜리를 2번 하고요. 단기 교육 2박 3일 또 2회 이렇게 해서 이제 4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 기수에 약 한 25명 내외가 이제 수강을 합니다. 근데 장기 교육 8박 9일 동안에는 이제 12분의 이제 교수님과 이제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중에 이제 2회 정도는 현장 견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장주의 그 강의와 실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이수증이 꼭 필요해서 참여한 예비 귀농귀촌인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된 것에 아주 자신감을 얻고 실제로다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약 교육생의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에게 이론뿐 아니라 실습까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5명 내외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면 한 분 한 분께 또 더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질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한창 김장철이잖아요. 올해 삼돌이 마을에서도 김장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정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번 달 14일에서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이제 김장축제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사실 잘 될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만 우리 삼돌이 모두 봄부터 이 김장축제를 위해 가지고요. 이제 농작물을 이제 잘 지금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놓고 있었는데 일단은 처음이라 이제 부족한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삼돌이들이 쌓아온 역량을 아주 총동원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김치라는 것은 전 국민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하고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걱정은 됩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장님의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잘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삼돌이 학교와 김장축제 외에도 마을에서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뭐 이미 진행이 됐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 삼돌이 마을은 축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예. 이제 정초에 삼돌이 합동 세배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보름 축제, 초복다림 축제, 그다음에 뮤지컬을 초청해서 이제 치킨 물 먹으면서 이제 관람하는 축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축제가 우리 삼돌이 축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 삼돌이 축제는 1년 동안 마을에 6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그 6개의 동아리에서 만든 작품을 이제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축제인데요. 삼돌이 가족 전체가 모이는 아주 행복한 축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4일서부터 16일까지 그 김장 축제만 끝나면 올 축제로는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축제가 연중 이어지고 동아리까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나날이 속도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네. 삼돌이 마을은 오히려 활력을 잃지 않고 공동체가 단단히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런 문화를 일구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말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일단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마을에 오시면은 이 마을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을이 들게끔 마을의 뭐 환경이나 경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번 방문하신 분들은 다시 이 마을을 찾아주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설물도 그 중에는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오면은 동아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배우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2022년도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문화복지에서 전국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었죠. 네. 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삼돌이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예, 예. 그 90년 된 우리 교장 선생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마을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개방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을 방문해서 좀 힐링도 하시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도 도서도 약 한 4,000권 정도가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와서 도서관 저기 낯선 사람도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예. 그렇게 해놔가지고 올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수록 삼돌이 마을에 꼭 가보고 싶어지는데 자, 귀농귀촌 공동체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은 농촌에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지원도 중요한데 저는 각 농촌의 마을의 그 특징을 살리고 좀 분석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소규모 생산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귀농이나 귀촌하는 친구들이 가장 걱정이 농촌 가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젊은이들을 통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농촌에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시골에 가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농촌은 그전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어디든 농촌에 가시면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깁니다. 그래서 내가 뜻만 있으면 시골에 내려오시면 귀농이 됐던 귀청이 됐던 반드시 길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앞으로도 마을 예쁘게 가꾸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돌이 마을 안충선 이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8분입니다. 지역을 알리고 사랑하는 방식은 참 다양한데요. 하루 수십 명의 손님을 태우면서 원주에서 도로 위에 움직이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업은 택시기사지만 원주시 홍보대사로 주목받는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원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전찬석 기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누구의 부탁도 또 지원도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으로 3년째 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의 외부부터 안까지 택시를 원주를 알리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는 자발적인 원주 홍보대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네. 원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인데요. 서울과 또 해외에서도 살아봤지만 결국 돌아온 곳이 바로 고향 원주였다고 합니다. 그는 원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데 매일 도로를 달리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만나는 그가 바로 이런 원주의 매력을 가장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시는 택시를 움직이는 홍보판으로 바꾸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찬석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거기에 원주 8경이라고 그림이 붙어있는 게 대부분 붙어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쁘게 잘 붙여놨고, 그리고 그 8가지가 저한테도 한 꼽으라 그러면 7개 정도는 저도 그 정도 일치할 정도로 잘 정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 그림 화일을 내가 붙이고 다녀볼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가니까 그림 화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회사에 맡겨서 그걸 약간 좀 확대를 해서 출력을 해서 붙이게 됐습니다. 네. 되게 좋은 차가 왔네. 코를 불렀으면. 근데 차에 막 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쁘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여기서 어디를 가면 좋냐. 그럼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먼 데 데려다 좀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가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다음에 오실 때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명함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명함을 달라 그래서 명함 본 다음에 근데 다음에 그 전화해서 나 거기 데려주면 안 되겠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택시를 타는 분들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원주에는 시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자문을 통해 선정한 원주시의 대표 관광자원과 문화재 8곳인 바로 원주 8경이 있는데요. 네. 구룡사, 강원 가명 등 8곳입니다. 전찬석 씨는 직접 사비를 들여서 원주의 명소, 원주 8경을 담은 홍보 스티커를 제작했는데요. 마치 관광 택시처럼 택시 외부에는 이 원주 8경이 새겨져 있고 이를 담은 티셔츠도 입고 있습니다. 손님이 관심을 보이면 관광지와 문화시설, 또 학교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원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는 서울에서 출장을 왔던 손님이 이 전시의 추천으로 소금산 출렁다리를 방문하고 명함을 받아가서 며칠 뒤에 또 원주를 찾아서 전시에게 전화해서 관광지로의 또 이동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님 덕분에 원주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이색적인 활동과 지역 사랑이 또 강원도 개인 택시 매출 1위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전찬석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라는 건 없죠. 그냥 뭐 제가 좀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제 8개를 보면 그런 생각들 할 거야 아마. 내가 저기 가봤는데, 아니면 너 저기 가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나한테 8개를 고르라면 과연 저럴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다 봐요. 등교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고 다니기 때문에 원주가 아무리 인구 36만이어도 바닥은 좁고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거는 뭐 그냥 제 임무 열심히 하고 그냥 손님들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잘 모셔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향을 알리는 마음, 이런 게 바로 곧 지역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봅니다.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배수시설 불량으로 통행 불편이 우려되던 평창읍 하리 일원의 배수시설 보수공사가 완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하리 77-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도로 대한 배수시설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배수시설이 오래돼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던 구간인데요. 군은 현장 점검에 배수관 파손과 도로 단차 문제를 확인한 뒤 즉시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비로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줄고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공사로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고 이제 미끄럼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김장철을 맞아서 곳곳에서 김장 축제가 열리는 요즘인데 평창군에서도 김장 축제가 열리고 있죠. 네,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4일까지 평창 대화면에서 제4회 명품 대하초 김장잔치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품 대하초 김장잔치위원회가 주최하며 해발 700m 고랭지의 기후에서 자란 평창 배추와 매콤한 대하초 고춧가루로 김장을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하가 필요해 김장이 필요해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채로운 부다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김장 체험비는 배추김치 10kg 8만 원, 87,000원, 20kg 17만 원, 알타리김치 7kg는 8만 원이며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매표소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는 이번 김장잔치를 통해 평창 고랭지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김장이 필요해 제4회 명품 대화초 김장잔치 소식이었는데 풍성한 김장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평창이 자랑하는 명품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겨울 한파를 대비해서 평창군에서 시설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한파 쉼터 및 한파 저감 시설에 대한 일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평창군과 자율방재단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국민들이 한파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정성과 운영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로당, 마을회관, 편의점, 한파 쉼터 51개소, 버스 승강장, 온열자 등 한파 저감 시설 42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난방기기 작동 및 소방시설 점검, 단열, 보온시설 관리 상태, 한파 대비, 행동 요령 안내본 비치 여부, 쉼터 안내 표지판 보수 및 운영 현황 등이 있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파 쉼터 운영상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우리 평창 군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평창군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 식재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올해도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 식재 사업을 이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평창급 상리 일원에 추진 중인 목재 문화 체험장과 치유예술 조성 사업과 연계해 주변 공터에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늘리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은 복자기 나무 52주를 기증받아 약 2천만 원에 들여 가로수를 심을 계획인데요. 기증받은 나무를 활용하면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버려질 위기에 놓인 나무나 민간에서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해 공원, 산책로, 공안지 등 다시 심는 도시 녹화 사업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 중립 실현과 도시 경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욱 푸르게 변해갈 평창군의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 조성된 평창 ICT 센터의 디지털 전시관을 11월 한 달간 무료로 개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는 지난달 17일 날 개장했는데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 ICT 센터는 디지털 전시관을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10시부터 17시까지 무료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 내에 조성된 평창 ICT 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트가 조성됐고 기념 광장과 기념 공연에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수많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는 요소 시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창올림픽 프라자 운영을 통해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행사.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함께 평창군 소식 나눠봤고요. 11월 4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